여러분,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아파트요? 어림도 없죠. 서울 빌라 전세도 이제는 그 돈으로는 버겁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1억 중반으로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기똥찬 매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서 에이 서울 변두리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동네 바로 옆에 아파트 시세가 25억입니다. 가나다라 재개발이 오늘 이 구역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 가나다라 재개발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항상 큰 틀부터 먼저 봅니다. 어떤 동네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지 숫자와 정책을 같이 놓고 분석을 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실제로 이 동네가 심상치 않다는 거를 저희가 포착을 했어요. 1억 중반짜리 동네가 25억짜리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이 괴리감, 왜 이게 아직도 이 가격이지?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하러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임장을 와서 보니까 아직 포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도 서울에 내 집 마련 아직 기회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임장 올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신 직접 발로 뛰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1억대 기회 더 이상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집 지을 때 설계도 먼저 그리잖아요.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2040년까지 서울을 어떻게 바꿀지 설계도를 이미 그려놨습니다. 그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2040 강동 그랜드 디자인을 따로 수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랜드 디자인.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설계도가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설계도에 포함된 땅은 반드시 바뀝니다. 공사 시작 날짜의 문제지 바뀌냐 안 바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구역, 그 설계도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0년 전 강남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완전 논밭이었어요. 지금 강남 아파트 30억짜리 자리가 그때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왜 강남이 바뀌었을까요? 1966년 수립된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1985년을 목표연도로 한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시 계획이 그쪽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반드시 수립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다만 주인공이 바뀔 뿐입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임장 온 곳은 바로 강동구입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사비도 아니고 용적률도 아닙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입니다. 왜일까요? 재개발이 완성됐을 때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게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 신축 아파트가 얼마에 팔리냐, 그게 이 사업이 남는 장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현재 강동구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볼까요? 올림픽 파크포레원 30평대 30억, 상일동역에 2019년도 준공된 고덕 그라시움이 30평대가 25억입니다. 그리고 암사동에 20년 된 아파트 30평대가 18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에 재개발이 되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1억 투자해서 얼마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아파트 시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강동구 하면 명품 학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부동산에서 학군이 왜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아이 키우는 집은 학교 보고 이사를 옵니다. 그 수요가 집값을 받쳐주는 겁니다. 학군이 좋으면 불경기에도 가격이 잘 안 빠져요. 대표적으로 한영외고와 배재고가 너무 유명하죠. 배재고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학교입니다. 130년 넘은 역사를 가진 명문 사학이고 서울대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거기에 한영외고는 대원외고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명문외고로 꼽히는데요. 그리고 명일동 학원가 얘기 빠질 수 없죠. 구분다리역에서 명일역 방향으로 반경 1km 안에 학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반경 안에 초중고가 25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학원가가 형성됐다는 견은 그 주변에 교육 수요를 가진 가구들이 계속 유입된다는 뜻이에요. 그 수요가 전세 시장을 받쳐주고 매매 가격을 지지합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이 명일동을 분석하면서 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재고와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서 이 일대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되면 고덕동 시세를 충분히 넘어설 여건이라고요. 하지만 강동구가 다 좋은데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죠. 강동구 교통 불편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뭐가 불편한 건지 아세요? 바로 강남입니다. 강동구에서 여의도 종로는 5호선으로 편하게 갑니다. 잠실도 금방이에요. 근데 딱 강남까지의 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동구 산다고 하면
거기 강남 가기 불편하지 않아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9호선이 강동구까지 연장이 되고요. 28년 완공 목표로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환승 없이 강남, 여의도, 직통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5호선 직결화 사업입니다. 현재 5호선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강동역에서 딱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검단산역 방향과 마천역 방향으로요. 그런데 직결화가 되면요, 배차 간격이 6분으로 줄고 환승 루트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은 강남 가려면 천호역에서 한번, 잠실역에서 또 한 번 갈아타야 하는데, 직결화가 되면은 올림픽공원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해서 강남까지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강동구 교통의 유일한 약점이었던데 지금 사방에서 동시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204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10년 후에는 강동구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드디어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눈여겨볼 곳은 암사동 425번지 일대와 475번지 일대, 이렇게 두 구역입니다. 현재 1, 2구역이 통합 추진 중인데 블록 모양을 한번 보세요. 아주 반듯하죠? 모아타운은 이 블록의 형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땅 모양이 불규칙하면 설계 뽑기도 힘들고 버려지는 땅이 생기는데, 이처럼 정형화가 잘 되어 있으면 건물 배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예쁘게 나올 땅이라는 것이죠. 먼저 2구역인 475번지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 한번 보시겠어요? 2004년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인데 주변에 워낙 낡아서 이 정도면 이 동네에선 신축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만큼 인근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 어떠세요? 지금 이 메인 도로는 그나마 넓어 보이죠. 그런데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 한번 보실게요. 차 두 대가 교행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도로 폭이 2, 3m 남짓이에요. 사실상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솔직히 이 좁은 골목 안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게 바로 돈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모아타운이 되면은 이 좁은 길이 확 넓어집니다. 실제로 인근 천호동 사례를 보면요, 8m였던 도로가 14m까지 넓어졌거든요. 길이 넓어지면 단순히 차가 다니기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따라 붙어요. 더 높이,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의 사업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역을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요, 건물 95%가 빨간 벽돌집입니다. 간혹 5년 정도 된 신축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 노후도가 78% 정도 나오네요. 모아타운 치고는 노후도가 상당히 높고 탄탄합니다. 주민 동의만 속도만 있게 받쳐준다면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1구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메인도로 딱 한 곳 빼고는 전부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벅찬 좁은 길이에요. 제가 오늘 1구역 쪽에 와보니까 이 현장 느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작년에 제가 추천드렸던 자양동이 딱 떠오릅니다. 그때 임장 같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여기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개발이 될까요? 였거든요. 결과는 어땠나요? 자양동 지금 전부 대상지 선정이 됐죠. 모아타운은 신통기획처럼 복잡한 정량평가보다는 물리적인 노후도 수치와 주민의 의지가 핵심입니다. 여긴 그 조건을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암사동 모아타운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안쪽에는 상가가 거의 없다는 건데, 큰 길가 쪽에는 주유소와 상권이 조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 상가 쪽을 한번 들러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상가 쪽으로 저희가 와봤는데요, 서울에서 메인 도로가 왕복 2차선인 경우가 별로 없는데 현재 암사동은 메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된다면 이쪽으로 도로폭을 넓히면서 정문을 이쪽으로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메인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카페가 거의 없어요. 공실도 꽤 보이고요. 상가가 이 라인밖에 없는데 상권은 많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상가 사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눠봤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명일역이라 명일역 쪽으로 상권을 많이 뺏겨서 다들 재개발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라고 하시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추진이 사무실도 보이네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추진이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2월 달에 사업 설명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데모를 엄청 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반대하는 데모가 아니라 구역에 포함시켜달라는 데모였고, 기존 재발 구역계에서 추가적으로 포함됐을 정도로 주민분들 의지가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소유자 300명에 예상 분양 세대수가 915세대였는데 1040세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상가도 한 군데 빼고는 모두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낡은 주택가,
좁은 도로,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분들, 암사동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저는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암사동 모아타운 매물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현재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매물은 분양금액 6억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4년에서 27년 12월까지 준공된 신축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취득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매물인데요. 즉, 기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1.1%대 취득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수 제외를 못 받는 매물의 경우에는 8%의 고액 세금을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금액인데요. 분양 금액은 3억 8천에서 4억 5천 사이이고 예상 전세 금액은 3억 정도입니다. 강동구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조사해본 바로는 주변에 10년 된 구축 전세도 2.8억에서 3억을 상회하고 있고 신축이 전세 3억이라면 전세를 맞추기에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방은 원룸과 투룸이 있으며 서울에서 투룸이 보통 잘 나와야 8, 9평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면적이 무려 14평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면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일역까지는 700m 역세권이며 초중고 모두 도보로 가능합니다. 강동구 하면은 사실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주거 만족도가 손에 꼽히는 지역입니다. 네, 오늘 암사동 425번지, 475번지 통합 모아타운 일대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강동구는 올파포, 고독 그라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골목 안에서 1억대의 기회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살 돈 없다고 강동구를 포기하신 분들, 오늘 영상이 그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구역은 저희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매물 소개나 각종 재개발 업데이트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구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